할 내용은 한국형 CS50, 저희가 뭐 네이밍을 KCS50이라고 정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서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 중입니다. 이 중심대학의 사업은 좀 일부 대학에 국한된 지원이라는 좀 현실적으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미래부에서 4개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189개 대비 7.4%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비전공자 교육은 아시다시피 깊이 있는 수업이 좀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도 있는 컴퓨터과학 인문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심대학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과 심도 있는 컴퓨터과학 인문 강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가 이거에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뽑은 게 이제 하버드의 CS50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상당히 유명했던 클래스죠. 근데 지금은 가장 유명한 클래스가 하버드에서 CS5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기준 하버드생의 12%, 875명이 수강을 신청한 하버드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의에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 하버드 CS50은 대부분 전공자들만 이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78%의 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크로도 강의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자 수가 15년 기준으로 edX에서 80만 명에 이르는 상당히 인기 있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 하나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총 102명의 스태프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이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제 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점이나 패스페일 방식을 자유롭게 학기 내 중에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과제는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해커 에디션으로 나눠서 한 클래스 안에서 자기가 느끼는 수준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과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CS50 페어라고 명칭을 지은 데모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에 이제 보통 인트로 투 CS50 해가지고 책을 찍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화번호부 책을.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이제 인트로덕션 섹션이고요. 실제적으로 주당 수업 외에 10에서 20시간, 이 10시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사전 지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20시간이 들어가는 상당히 로드가 강한 수업입니다. CS50 수업 구성도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말렌 교수의 그 렉처가 주 2회 회당 90분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준별 분반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강의 실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 1회 회당 90분 진행을 하고요. 교육조교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수준별 분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해커 에디션을 나눠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수준에 따라서 12명당 한 클래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과제는 8개가 제공이 되고요. 퀴즈는 뭐 한국에서는 미드텀 파이널이라고 알려진 시험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2회에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해커톤이라는 게 좀 특이한 문화인데요. 실제적으로 학기 말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과제 8개와 상관없이 자기가 학기 초에 얼마나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자기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로포저를 내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그 해커톤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기 말에 프로그램 과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학기 말에는 학생들이 좀 과제에 밀리는 자기 프로젝트에는 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다 보고 학기 말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에 조교들이 이제 밤새 붙어서 학기 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는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아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온오프라인 Q&A 세션 및 보충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4회 회당 3시간씩 선택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보통 한국에서 오피스 아워는 교수님들 찾아가서 질문하고 뭐 이런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당 300명에서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루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 온 오프라인 과제풀입니다. 그래서 주 1회
회당 90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처음 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몰덤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후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내주고 실제 이제 과제 듀데이가 지나면 과제 답안 동영상을 제공을 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클래스와 상관없이 다양한 주제, 뭐 AI에 대한 세미나도 있고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동영상을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컴퓨터과학 입문과정하고 CS50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시간을 보시면 이 1.5시간으로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실제적으로 실습 여부에 따라서 실습을 뭐 반을 하고 강의를 반을 하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1.5시간에서 3시간으로 정했고요. CS50 같은 경우는 반면에 강의 3시간, 그다음에 섹션 1.5시간, 과제 가이드라인 1.5시간, 과제 답안풀이 1.5시간에서 총 7.5시간의 강의 시간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실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오피스 아워를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 섹션 플러스 오피스 아워 해서 총 1.5시간에서 13.5시간까지 실습 시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점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습 시간이 강의 시수에 포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카이스트는 좀 약간 예외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강의 시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CS50 같은 경우는 강의 시수에 미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수 같은 경우는 60명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에서 1명이고요. 그다음에 CS50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 여기서는 티칭 펠로우라고 부르는데 그 교육 조교가 50에서 60여 명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코스 어시스턴트, 그래서 학부생의 학생 조교라고 부르는데 40명에서 50여 명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동영상으로 이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기술자가 2명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뭐 말씀드렸듯이 600에서 8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의 필요 시간은 한국에서는 사실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빵 시간일 수도 있고 뭐 F 받는 학생들은 빵 시간이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클래스의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은 노력에도 통과할 수 있는 컴퓨터 입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통과할 수 있는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CS50 같은 경우는 미니멈 주당 10에서 20시간을 투여를 해야 실제적으로 이 클래스를 패스페일이라고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할 수 있는 상당히 로드가 많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CS 수업 난이도를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그 하버드의 다른 자연과학 과목하고 비교를 한 결과인데요. 이 타 자연과목 과목 대비 약 1.5배 학습량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타 자연과학 과목 대비 1.2배로 어려운 과목이라고 13년에 그 하버드생들한테 물어본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 있는데도 CS50이 800명이 왜 듣냐? 이걸 좀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어널리시스 기법을 조금 약간 따라해서 핵심 성공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기반 강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습, 그러니까 과제 기반에서 문제풀이에 기반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에 밀접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시간에 따른 물 사용량을 계산을 한다든지 오탈자 확인 프로그래밍을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과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맞춤형 자료 제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 관련 자료, 강의 섹션 등을 온라인화하고요. 그다음에 과제를 위한 뭐 워크스루라든지 포스트 모덤이라든지 자세한 설명 및 동영상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도 실력별 차등으로 스탠다드 에디션, 해커 에디션으로 과제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적극적 지원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CS50 담당 교수는 기존 교수 평가, 학기당 의무 강의 시수 및 뭐 논문 실적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없이 CS50 강의 자체, 단일 강의 자체로만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CS50 Q&A 세션 진행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운영을 시간을 연장할 정도로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02명의 수업 지원 인력을 제공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쩌면 하버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S50만의 그 고유한 문화를 확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took CS50, 뭐 Property of CS50 이런 티셔츠를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버드에 가면 지금은 거의 뭐 50~60% 뭐 2명당 1명꼴로 이 티셔츠를 입고 자랑스럽게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밤샘 해커톤 후에 뭐 저희로 치면은 맥모닝 뭐 이런 거 같이
아침을 단체로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이제 저희한테는 어쩌면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는 This is CS50라고 해서 새로운 컬처 그리고 문화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를 했다는 리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 크립토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해커 에디션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탠다드 에디션을 선택을 하든 해커 에디션을 선택을 하든 이건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만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숙제를 풀으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동영상 강의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퀘스천 그다음에 어떻게 서브밋을 하는지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 과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50은 뭐 하버드 컴퓨터과학 학장인 해리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CS50은 컴퓨터 전공자를 위한 기초 과목인 동시에 제대로 된 컴퓨터 입문 과목을 원하는 타전공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 그리고 하버드 학생들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버드 CS50은 하버드의 단순한 교과목이 아니다. 문화 쪽 주춧돌이자 생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게 없느냐? 학생들이 힘든 거를 어려워하느냐? 국내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컴퓨터과학 인문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학생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민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가 설립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비영리 단체고요. 13년 서울대 1기 30명을 시작으로 15년에는 37개 대학 501명을 설발을 했고 15년에는 평균 경쟁률이 12.7대 1.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강남엄마, 자소설닷컴 등 참여 학생들의 창업 성과가 우수하다는 거 또 여기에 뭐 일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90일 안에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IT 서비스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거의 성공 요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이게 이두희 씨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이 이두희 씨가 컴퓨터공학과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입니다. 그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한 후 올림피아드 출신들은 저 멀리 앞에 서 있고 자기는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는 이 그룹에 속해서 실제 이제 대학교 1, 2학년 학점이 1.97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공통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베이스의 실력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형 CS50 캠페인 기본 방향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심도 있는 맞춤형 컴퓨터과학 입문교육 제공이라고 저희 목표를 잡았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전공에 상관없는 고품질 컴퓨터과학 입문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제 해결 기반 맞춤형 학습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기반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거꾸로 교실 기반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교수님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다녔었는데 학생들이 그 자기 주어진 학점 외의 시간 그러니까 뭐 3학점이 주어져 있으면 3시간 정도의 수업 외의 시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이스트도 지금 뭐 필수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2시간 정도 더 늘린 게 이제 한계인데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시간적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꾸로 교실 시스템을 해서 선 동영상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학교에 와서는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시간적으로 좀 거부감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 조교 중심의 도제 기반 학습, 이 도제 기반이라는 건 뭐 어페렌티스십 이래가지고 하버드 CS50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점이 그 교육 조교 한 명이 거의 그 학생을 졸업시킬 때까지 그 클래스를 끝날 때까지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달려들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티칭 펠로우 한 명, 그러니까 대학원생 한 명에 콜스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학부생 조교 2명 정도가 붙어서 이제 한 클래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가고 이 학생들이 해커톤에서 밤샘 해서 프로그램을 짜내면 자기도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도제 스타일의 기반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도 충분히 이런 시스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뭐 결국은 강의
지원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 강의 콘텐츠 저장소를 운영을 해서 이거에 관심 있어하는 교수님들이 이 콘텐츠 저장소에서 강의 동영상이나 뭐 강의 내용들, 그다음에 숙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강의 노하우 공유, 그래서 KCS50 관련해서 관심 있어하시는 교수님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 조금 더 노하우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중심대학에서도 이런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함으로써 KCS50도 좀 더 고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를 위해서는 뭐 결국은 강의 운영비가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어쩌면 교수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이 사업의 핵심은 조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교가 얼마나 확보가 되고 조교가 얼마나 열심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실습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아이디,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실제적으로 실습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아이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버드 CS50에서도 클라우드 9이라는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추진 방향은 일제적으로 직접 과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거꾸로 수업 방식하고 그다음에 다수의 교육 조교 지원. 그래서 학생 20명당 조교 1명이라고 제가 이제 어썸션을 전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 학생 20명당 교육 조교 1명은 티칭 펠로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티칭 펠로우 1명당 코스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학부생 조교 2명 정도가 따라붙어서 이제 1인 2체제 이렇게 해서 20명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뭐 며칠 전에 간담회를 좀 가졌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준별로 분반을 운영하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태숙 교수님께서는 운영을 해보니 그런 좀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두 개가 좀 성향이 다릅니다. 한태숙 교수님이 하셨던 카이스트의 강의는 강제 강의입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하는 강의도 비전공자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강의고, 근데 저희의 목적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들어오는 강의, 그러니까 학생들의 모티베이션을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준별로 분반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 CS50 페어라는 게 단순히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 클래스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에 꼭 1프로젝트, 힘들더라도 이 도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한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멋쟁이 사자들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민간에서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지원 인프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저장소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아이디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우수 콘텐츠 번역을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두 씨 같이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 친근한 인사들의 강연을 제작을 해서 좀 흥미를 유발을 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의 참여를 좀 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쩌면 가장 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이제 어려운 수업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도 이 KCS50을 좀 정착화시키고 이렇게 확산을 시키려면 CS50만의 문화를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 규모의 데모데이를 개최를 해서 미래부 장관상이라든지 대통령상을 수상을 해서 학생들이 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중 우수 학생들을 좀 선정을 해서 하버드 CS50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데모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K 해커톤이라고 지금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역별로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서로 이제 그 자기의 앱을 개발하는 거를 하는 경진 대회인데요. 실제적으로 15년 기준으로 보시면 87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134팀, 그래서 548명이 참여를 하는 상당히 큰 대회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대학 간, 뭐 ICPC라는 것도 이제 많이들 교수님들이 아실 텐데 그 대학 간에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좀 흥미를 유발을 하는
이런 경진 대회 같은 것을 운영을 한다면 좀 학생들의 참여도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요. 1단계는 뭐 15호 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강의 콘텐츠를 좀 개발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지금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강의 교환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심 대학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강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추후에 2단계에는 같이 좀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단계에서는 시범대학 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2단계에는 본사업을 진행을 해서 50개 대학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3단계 고도화 단계에서는 본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사항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국 규모 데모 대회를 개최를 한다면 이게 조금 더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대학하고 KCS50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좀 클리어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교육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반 문제 해결을 갖춘 인재를 양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들한테는 컴퓨팅 사고 및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고 전공자들한테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4개 대학 연 20억 원 내외 최종 6년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KCS50은 심도 있는 맞춤형 CS 입문 교육을 확산을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CS에 열정과 의지를 가진 희망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제 문제 해결, 기말 맞춤형 CS 입문 교육을 하자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저희의 희망이지만 한 50개 대학 연 1억 원 내에 최장 4년 지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하고 KCS50은 상호 강의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하다가 끝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KCS50을 하다가 끝난 대학이라든지 상호 간의 사업 간의 자유로운 상호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면 실제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시작됐던 이런 씨앗이 조금 더 확산되고 널리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밝은 것만이 현실은 아닙니다. 사실 그 한국형 CS50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가장 고심을 했던 게 이제 방금 전에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학생들의 문화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업을 기피하고 우수한 학점 취득을 중요시하는 학생 문화가 상당히 고착이 되어 있는 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점의 추가 수업 시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강의 인프라도 강의 컨텐츠도 부족하고 조교 수급, 그다음에 실습 환경, 그다음에 뭐 강사 자체도 스타 강사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제도적 제약도 역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들을 상대평가 기반으로 학점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경쟁을 좀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미미한 보상.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수님들이 이 클래스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뭐 열정, 뭐 이렇게 열정페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했던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은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내 자원봉사의 느낌으로 하는 거다. 이 힘든 거는 나한테는 아무 보상이 없다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외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솔직히 느끼거든요. 이 교수님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이제 이런 강의들을 좀 진행을 하면 실제 강의 시수를 조금 더 많이 쳐준다든지 논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빼줄 수 있다든지 이런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전담 교수를 실제적으로 많이 운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강의 전담 교수의 여전히 낮은 처우하고 지위 때문에 조금 고품질의 강의 전담 교수를 좀 수급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